벌써 이제 5주 차면 다음 주면 졸업하시네요, 그죠? 네, 5주 차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굴 보니까 전부 다 행복해 보이세요. 일단 근리고양소를 만난 것 자체가 행복이죠, 그죠? 예. 저도 예전에는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또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아까 이제 우리 뭐야 담임 선생님께서 건강도 필요하다고 그랬고 또 돈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자, 저 여기다 이제 행복 바구니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놨어요. 과연 여기에다 무엇을 담으면 행복할까? 첫 번째가 건강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돈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 건강하고 돈이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분은 돈을 못 쓰고 그분 가족들이 그 돈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자기가 그 이제 그 학력 뭐지? 그 대학을 못 나오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신데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셨죠. 근데 건강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성공자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죠?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존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 지금은 제가 이제 49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임원으로 퇴직을 했거든요. 49인데 뭐 수입은 뭐 연봉 기록 조금 더 됐는데요. 거의 거의 20년 동안을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거를 20년 동안 했어요. 가족을 챙길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여행, 예, 뭐 이런 것, 나눔, 봉사. 사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다면 저 대학에서는 이제 생화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도 있었지만 일찍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일찍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요즘에는 뭐 신용불량자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며요. 그래서 그 신용 등급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이었거든요. 이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되게 힘들었었죠. 사실 여기에 있는 단어는 예전에 저에게는 거의 사치스러운 나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어떤 분은 뭐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저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이제 생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번 달 핸드폰 요금은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여러분 그 통장하고 핸드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정말 많이 불편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신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랬던 제가 지금은 감히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메나테크 보상이라는 건 일반 회사 보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일반 회사에서 일반 내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보상은 어때요? 예,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시간을 담보로 돈을 벌지만 메나테크에서 주는 보상은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죠, 그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또 저를 빗대어 볼 때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투잡도 해보고요. 쓰리잡도 해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흥청망청 그냥 살았다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지?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게 뭐냐면 뒷부분을 먼저 또 봐야 되는데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수입을 벌죠. 그런데 부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더라도 어느 순간에 수입이 끊어지면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아이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이 두 분이 중학교 동창이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54년이면 이제 내년이면 이제 70 되시겠네, 그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분이 그 사회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면견만리에서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 근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도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내 친구를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나온다. 내가 개그맨 하지 말고 가사 할 걸.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인세 있죠, 그죠? 작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통 뭐 웬만한 사람 뭐 연봉을 한 달에 벌거든요. 거의 뭐 꽤 많은 금액을 한 달에 벌어요. 저도 이제 여름 뭐 원년간에 7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걸 자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분 누군가 아시죠? 네, 마이클 잭슨 돌아가신 분이죠, 그죠? 네.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그죠? 꽤 10년 넘으셨는데 이분이 1년에 1315억을 번대요. 제가 연봉 1억은 넘지만 연봉 2억은 좀 안 되거든요. 저 돈 많이 버는 거죠. 그죠?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 연봉 1억 벌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연봉이 1300억이래요. 1년에. 그게 바로 얘기하는 제가 자산이라는 거고요. 2위를 봤더니 엘비스 프레슬리. 이분은 아주 짧게 4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50년이 넘었거든요.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1년에 600억을 벌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산이라는 거죠. 그죠? 자산의 가치. 결국은 내가 정말 여유 있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산을 만들고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직업의 사분면 거기에서 이제 표현이 됐던 부분이죠, 그죠? 자, 나오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기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보상 플랜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맨하테크 보상 플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좋은 보상 플랜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죠? 자, 정상적인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버는 그런 거는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죠. 그죠? 오래 갈 수 없겠죠. 그죠? 자,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자, 일반 다단계 판매나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매 마진. 내가 물건을 팔아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으면 어때요? 더 이상 소득이 나오지 않죠. 이거는 시간과 노력을 바꾸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시간과 노력을 이게 소매 마진이 없죠. 그죠? 그리고 가입비, 여기는 어때요? 가입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가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끊어지면 그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입비를 통해서 물건을 버는 게 아니라 물건이 유통되면서 발생되는 유통 마진에 의한 축소로 내가 수입을 받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위탁 판매고요. 여기는 자사 상품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뭐 핸드폰 네트워크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건 어때요? 그 네트워크 회사가 그 핸드폰이라는 요금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가져다 위탁 판매하는 거죠. 그죠? 그럼 더 이상 신규 회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물건을 자, 여러분의 엠브로 토스 한 통에 얼마에 구입하세요? 19만 6,200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한 통에 30만 원씩 받나요? 그러면 좋겠어요. 갑자기. 네. 그죠? 한 통에 10만 원씩, 한 통에 10만 원씩 마진이 있으면, 10통만 팔아도 100만 원이 마진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예, 시간과 노력을 바꾸는 근로수입이지만, 우리는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가격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소개했을 때 어때요? 가격이 똑같죠? 그럼 어디에서 돈을 벌죠? 그룹과 조직을 만들었을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 저거 네, 네, 뒷부분에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룹과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룹을 만들 때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옆으로 라인을 확장하는 것을 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룹을 확장하는 것을 뎁스라. 이게 이제 그룹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두 라인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능력이 좀 뛰어나서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을 만들고 싶은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옆으로 라인을 펼치는 거는 수입의 크기와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라인을 제한한다라는 건 수입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입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수입을 역전하기 어렵고 그 회사에서도 먼저 시작했다는 사람이 어떠한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어때요? 저는 좋은 보상 플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3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어떤 회사는 4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어떤 뎁스에 대한 제한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는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깊이에 대한 제한을 둔다면 라인을 옆으로 많이 펼칠 수밖에 없겠죠. 10라인, 20라인, 30라인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 이거는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약간 방문 판매에 가까운 어떤 그렇죠. 사업적으로 깊이 있게 라인을 구성하기보다는
옆으로 라인을 많이 펼쳐서 내가 소비자 관리나 고객 관리나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방문 판매와 같은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것도 저는 어때요? 좋은 보상 플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좋은 보상 플랜은 첫 번째 기준이 옆으로 라인을 펼칠 수 있는 폭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되고 아래로 라인을 펼칠 수 있는 깊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맨하탄의 보상 플랜은 어때요? 폭에 대한 제한, 깊이에 대한 제한이 없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직급에 대한 제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하탄의 이제 직급 기준이고요. 보통 이제 2만 점 하면 4만 점이라는 PD로 인정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 그룹이 매출이 좀 떨어지고 이쪽 그룹 매출이 올랐어요. 15,000점, 25,000점, 4만 점. PD라는 직급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맨하탄 보상 플랜 중에서 당신이 PD가 되기 위해서는 2만 점, 2만 점, 골드 1이라는 직급자가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한 조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PD로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PD로 인정을 받으려면 5,000점 정도가 필요하죠. 보통 PD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의 수입을 받거든요. 그런데 5,000점이면 750만 원이에요. 내가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750만 원에 대한 물건을 사야 된다면 어때요? 되게 위험하죠. 근데 그게 내가 그 보상 플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하신다면 내가 어떤 직급을 가야 되는데 어떤 파트너가 어떤 직급을 가야 된다.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룹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각 그룹이 일정한 볼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그룹은 좀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인정을 해주지만 어떤 회사는 큰 그룹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작은 그룹을 기준으로 26,000점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4,000점만 인정해 줘서 이러한 나는 이 정도 직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줄어든다면 어때요? 매출은 똑같은데 내가 시간 노력한 투자 발생된 매출에 의해서 내가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게 똑같지 않다라고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건 이건 어때요?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저는 이제 또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좋은 보상 플랜이냐 이게 그렇지 않느냐는 폭, 깊이,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그리고 직급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맨하탄 보상 플랜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기에 500, 500, 500 이렇게 해서 라인을 형성을 하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8만 원, 또 이렇게 4명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팩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했을 때 그분이 프리미엄 커스텀 팩을 주문하면 주매 금액의 10%가 추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떠한 자격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팩을 구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10%를 내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추천인 후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A를 소개했어요. 추천인은 나가 되고 후원인도 나가 됩니다. 그리고 A라는 분이 B라는 분을 소개를 했다면 당연히 추천인은 A가 되고 후원인은 A가 되겠죠. C라는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쪽 그룹에 가입을 하면 훨씬 더 어떤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C라는 분을 이쪽 그룹에 가입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추천인은 내가 되고 후원인은 B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C라는 분이 제품을 구입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PV라는 어떤 낮게 된 점수는 이 전체 그룹에 다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C라는 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천인 보너스는 내가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내가 내 그룹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순서가 자동으로 그냥 막 스피로 막 순서가 그냥 자동으로 탁탁탁 맞아야 되는 그런 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멘토 보너스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이러한 직급을 갔을 때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분들을 소개하면 훨씬 더 많은 분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단계별 보너스는 나를 기준으로 7단계까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유니레벨 보너스라고 얘기하고요. 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부터는 8단계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인피니티 보너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인을 어때요? 옆으로 펼치는 것도 제한이 없고 깊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는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리더 체크 매치는 SED가 됐을 때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그룹에 2위 이상 직급자가 발생을 하면 이분이 받는 유니레벨 보너스의 1세대는 20%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또 단계라는 개념이 있고 세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죠. 그런데 1세대라는 건 내가 SED고 나를 기준으로 첫 번째 SED가 나오고 나를 기준으로 두 번째 SED가 나오죠. 그죠? 이걸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단계는 2세대 앞까지가 1단계예요. 그러면 1단계 안에서도 5명이 1단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세대, 3세대라고 넘어가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보너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그룹의 대표 리더분들도 월 수입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이 리더시크 매칭 보너스만 6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그룹에서 2D 이상 직급자가 나타나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는 게 나중에 메나테크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적인 여유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 매달 신규 직급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추천 구도의 보너스만 유지가 된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정말 진정한 어떤 보상 플랜이라고 정말 좋은 보상 플랜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 여러분 우크라이나 요즘에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맨하튼까지 진출해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전 세계의 매출을 재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매출을 각 직급별로 보너스를 받는 안전한 보너스, 글로벌 풀 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10분인가요? 네, 엄청 잘 왔습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좋아. 근데 당장에는 돈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방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 팔면 하나 돈이 되고, 그죠? 그렇지만 메나테크에서는 초기에 어때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첫 획 보너스, 멘토 보너스라는 것 때문에 초기에도 즉각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유니레벨 보너스,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 인피니티 보너스 이렇게 나중에 장기 안정화적인 보너스로서 우리가 초기에 그리고 장기 안정화된 보너스를 두 가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저 기준의 이제 좋은 보상 플랜은 당연한 거고요.
4번, 5번, 6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윈윈 국제사업 글로벌 보너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추가한다면 1번에서 9번을 다 합친 것만큼 대단한 또 보상 플랜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독점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되는 필수품이라는 거죠. 그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장 가능성, 타이밍, 앞으로 아직은 우리가 천억대에 있겠지만 800억 천억대에 있지만 여러분 베네테크를 만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지금 만났다는 것도 정말 최고의 기회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21년도에는 어때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이 역대 최고 매출이 해마다 훨씬 더 경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아이템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쓰는 것으로 필요해서 각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세 라인으로 할 수 있고 네 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의 소득이 되도록 도와주면 나는 200만 원의 소득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투자하게 해서 돈을 받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면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진정한 윈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위로 직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돈을 투자하거나 피해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두 명에게 약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게 도와주면 나는 어때요? 훨씬 더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 회사에서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수입이 많아진다라는 건 어때요? 성공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입의 크기만큼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00, 지금 만약 10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100억 모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1년에 1억씩 모으시면 돼요. 100년 걸려요. 1년에 1억씩 모으려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으시면 되고요. 그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으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글릭 고양수 제품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그룹과 조직을 만드는데 오늘 또 우리 또 담임 선생님께서는 3년 만에 만들어내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1억씩 100년 모으는 방법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입이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 중에서 뭐 금전적인 보상, 시간적인 보상, 뭐 재정에 대한 보상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행에 대한 보상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여행은 정말 그죠? 곧 또 GIP를 가게 될 텐데 저 결혼하기 전에 아빠하고도 정말 많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죠? 되게 행복했었고 제가 이거는
제주도에 예전에 이제 골드힐이 지금 이제 쌤이 갔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호텔에서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아들이 40 넘은 아들이 아빠랑 단둘이 호텔에서 잘 일이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엄마랑도 그렇게 딸하고도 그렇게 뭐 다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지 않으면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빠,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면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뭘까요? 야, 뭐 나이 먹어가지고 나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뭐 정말 많으셨어요. 특히 이제 뭐 게이트부 하면서도 그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대회라는 게 시장기 대회 뭐 그런 대회도 있겠지만 어떤 개인이 자선으로 후원을 해서 뭐 김영국 배 아니면 뭐 최경열 배 이렇게 해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대요. 그거를 운영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해보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서 얘기를 못했다. 해드리죠 뭐. 그 이외에 뭐 그 있잖아 텔레비 보면 그 막 밥 먹으면서 콘서트 보는 거 있잖아. 아 그거 한번 가보고 싶더라. 해드리죠 뭐. 저는 그런 거를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해도 그거를 아이들 자녀들이 들어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같이 못 다니셔서 맛있긴 하지만 네. 자, 이거는 이제 GIP 갔을 때 이것도 우리 또 정기만 대표님, 황경 대표님 다 계시네요, 그죠? 네. 고라니 그지,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같이 너무 이렇게 이거는 PD 서밋 갔을 때고요. 네, 이것도 그랜드 캐년 또 인정과 보상. 저는 PD라는 인정서도 소중하겠지만 한 달에 600명 이상 아이를 후원을 하는 후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아, 시간이 좀 남네요. 그죠?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와가지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고요. C 회사가 있어요. 네. 3년 계약이에요. 3년은 꼭 근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회사 들어가고 싶으세요? A 회사는 매월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B 회사는 첫 달에 50만 원, 그 다음 100만 원, 세 번째 달은 150만 원. 이렇게 이제 50만 원씩 늘어나는 구도예요. 세 번째 회사는 첫 달은 1원, 두 번째 달은 2원, 세 번째 달은 4원 이렇게 준대요. 하지만 3년은 근무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줘요. 어디 들어가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3번 선택하는 거 쉽지 않을걸요.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1년, 2년 있다가 포기하고 회사를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명이 1년 만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를 벌었어요? 6천을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어요? 3,900을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어요? 속상하죠? 속상한가요? C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그런 거 시키려고 내가 대학 보냈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땅이라도 팔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때까지만 해도 큰 수익을 많이 못 만들어내 보이니까 친구들은 너 뜬구름 잡으러 다니지 마라. 그죠?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당장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 달에 6천을 벌었는데 2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이분 얼마 벌었을까요? 1억 2천. 이분은 1억 5천이네. 이분은 1600. 이제 남은 시간 1년밖에 없는데 그죠? 30개월 얼마예요? 여기는 10억. 드디어 이제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이네요. 드디어 이제 그래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그죠? 36개월째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1억 8천, 3억. 여기는 680억.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가능하고요. 현재 글리코 시장이 한국의 1%는 안 되잖아요. 그죠? 메나테크가 앞으로 100조 매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월 1억, 월 10억, 월 100억을 버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려면 이 글리코라는 아이템이 정말로 전 세계 1,000억 매출을 갈 수 있을 것인가, 1조 매출을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검토해보고 그 다음 선택을 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선택을 했는데 1년 지났는데 100만 원 받고 2년 지났는데 200만 원 받고 그러면 힘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죠? 저는 좀 사업을 좀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꾸준히 사업을 해왔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번 3년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저는 돈이 많이 안 된다고 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그 제품이 그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없는 무형의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뭐 사기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3년이 딱 끝났습니다. 그죠? 3년이 끝났어요. 3년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회사원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영업자를 표현을 하고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분은 어때요? 37개월째는 수입이 얼마예요? 37개월째. 36개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37개월째는 수입이 빵. 회사 퇴직했으니까 이분은 37개월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 재투자해야 되죠. 만약에 PC방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면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죠? 이분은 37개월 때는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숫자로만 보시지 말고 정말 저희 김창근 대표님께서 월 10억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월 10억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는 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